여러분들은 어려서 처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아마 99% 이상이 윈도우로 컴퓨터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학교 과제할 때부터 나중에는 공공기관, 회사 업무 전부 윈도우로 하게 되죠. 컴퓨터로 게임을 하더라도 전부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윈도우만 사용할 줄 알아도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미 맥북을 사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선뜻 쉽게 구매를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맥북은 디자인이 예쁜데 뭔가 되는 건 없고 가격은 비싸고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같이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5, 6년 전만 해도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좀 다릅니다. 맥북도 이제 충분히 메인 컴퓨터로 쓸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미 맥북에 어느 정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윈도우만 쓰는 사람이 맥북을 과연 사도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북은 어떤 사람들이 써야 할까요? 2020년 애플이 직접 만든 M1 CPU를 맥북에 넣기 시작한 애플 실리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대답이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편집, 음악 작곡, 디자인, 사진, 3D 그래픽 등 창작 영역에서 맥북이 많이 활용이 되었고 이 외의 작업들은 특히 국내에서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애플이 직접 만든 CPU인 M1이 탑재된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성능이 좋고 배터리 오래가고 가격도 동급에서 저렴한 가성비 노트북으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가격이 100만원이 안되는 99만원짜리 맥북 에어보다 싼 저가형 맥북 네오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참에 맥북을 한번 경험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대로 나왔죠. 맥북이 옛날에는 예쁘지만 비싸고 샀는데 사용하기 불편해서 당근을 해버리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맥북은 다릅니다. 이번 99만원짜리 맥북 네오는 충분히 맥을 경험해보기에도 부담이 없으면서도 진짜 고사양 작업이 아닌 이상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돌릴 수 있는 성능입니다. 맥북 네오는 3월 11일에 출시가 되니까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일단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맥북으로 넘어가는 걸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느냐겠죠. 대중적인 것들은 이제 맥에서도 대부분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불편했던 공공기관, 은행 업무들도 가능하고요. 한컴은 아직 직접 설치하기에는 이것저것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수정까지 가능하니까요. 한컴을 그렇게 많이 사용 안하고 워드를 사용하고 요즘에 회사들은 슬랙이나 노션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업무 환경이라면 맥북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예외겠죠. 한컴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니까요. 국가기관 업무를 볼 상황이 많을 경우에는 맥은 절대 비추입니다. 꼭 한컴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가지로 일 자체를 못하실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무조건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면 나 혼자 따로 맥북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동료들한테 민폐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게임을 정말 많이 즐긴다면 그냥 맥은 안 쳐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맥은 메인 컴퓨터로 쓰게 되는 순간 내 인생에 게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은 윈도우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어서 게임이 취미가 아니거나 앞으로 적어도 게임을 집에서는 할 생각이 없고 게임할 때마다 PC방을 다닐 수 있다면 그때 맥북을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게임을 꼭 해야 한다거나 업무가 국가기관, 공무원이시라면 돈이 많아서 세컨 노트북으로 맥북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맥북은 사지 마세요. 메인 노트북으로 맥북을 사면 어차피 또 윈도우 노트북을 사게 되실 겁니다. 맥북을 정말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 두 가지, 공무원이거나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이런 상황들 말고는 더 고려할 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맥북도 컴퓨터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윈도우랑 다를 뿐이에요. 컴퓨터는 어떻게 적응해 나가냐의 차이예요. 오히려 윈도우보다 좋은 장점들도 많습니다. 맥북의 장점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동성입니다. 만약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이미 사용 중이셨다면 이 애플 제품들끼리의 연동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거의 하나의 제품을 사용한다고 느낄 정도로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맥북이든 어디서 작성을 해도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맥북에서 캘린더에 일정을 작성하고 메모장에 메모를 작성하고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잠깐 외출했을 때 아이폰으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고 몇 가지를 작성하다가 다시 누워서 자기 전에 아이패드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내가 밖에서 아이폰으로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이 별다른 신경을 안 써도 집에 오면 맥북에 들어가 있으니까 파일을 이동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가져다가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맥북에서 작업하던 파일들을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뒀더라도 만약 외출 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면 그냥 아이폰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되는 거죠. 아이폰에도 워드, 엑셀, PPT 같은 앱들이 있으니 물론 컴퓨터만큼 디테일하게 수정은 힘들더라도 간단하게 파일 수정도 가능합니다. 맥북에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아이폰에 컨트롤 V 하거나 이 반대 혹은 아이패드에서 맥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맥북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거나 혹은 맥북의 키보드 트랙패드로 아이패드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아이폰은 맥북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 파일 이동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애플 제품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이미 가지고 있으셨다면 정말 시너지가 좋아서 한번 사용하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성능과 배터리입니다. 5년 전 애플이 세계 노트북 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길어져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를 노트북에 넣은 거예요.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노트북은 CPU 아키텍처, 즉 구조가 다릅니다. 컴퓨터 CPU는 성능은 좋지만 발열이 심하고 그 발열을 해소시켜줄 구조적인 쿨링팬들이 달려있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손에 쥐고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쿨링팬 같은 건 달 수가 없고 최대한 발열 설계를 잘하긴 했어도 사람들이 손에 쥐면서 사용할 때 안 뜨거우려면 물리적으로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덜해야 덜 뜨거워지니까요. 그런데 애플은 10년대 후반 2017년쯤부터 아이폰 CPU를 갤럭시보다 2-3년은 성능이 앞설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성능이 좋으면서도 발열이 잘 안 나는 CPU를 만들어서 아이폰에 탑재를 했죠. 그래서 이때가 사람들이 아이폰으로 많이 넘어갈 때예요. 여튼 애플은 아이폰부터 CPU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맥 시리즈들도 인텔에서 만들어주던 CPU를 제외하고 본인들이 설계한 CPU를 넣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이폰 CPU 설계 구조로 만든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때는 반신반의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평가하면 굉장한 성공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성능이 많이 필요한 작업들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노트북을 구매했어야 하고요. 가격도 400~500만원 이상 하면서 무게도 2~3kg씩 하는 노트북, 그리고 벽돌 같은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했죠. 그런데 이때 출시한 맥북이 1kg대의 가벼운 맥북 에어로도 400~500만원 이상 하는 노트북들의 성능을 비슷하게 따라갔고 배터리 성능도 휴대폰처럼 아침에 충전하면 저녁까지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좋았죠. 그 맥북 에어 가격이 12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이 성능을 내면서도 쿨링팬 소리도 안 나고 배터리는 엄청 오래 가고 내가 하려던 작업들은 렉이 안 걸리고 잘 되고, 이러니까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그래픽 작업 등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맥북 에어 이후 좀 더 개선이 되어서 맥북 프로까지 나오게 되면서 맥북을 안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 코로나도 터지고 전 세계가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맥북을 선두로 수많은 노트북 제조사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을 들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세 번째 장점은 애플 혼자 하드웨어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겁니다. 윈도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다 다른 회사들이 만듭니다. 에이수스, 레노버, MSI, 국내에서 삼성, LG 대기업들도 만들죠. 그리고 그 노트북 제품 안에 들어가는 CPU 설계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CPU는 인텔이나 AMD가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다 각자 할 일을 합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은 수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노트북들이 다 윈도우를 쓰고 CPU는 인텔, AMD,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쓴다고 해도 삼성, LG, 레노버, 에이수스 등 다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가격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점은 제품을 사고 맥북들보다 비교적 오래 사용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전부 다르니 윈도우 업데이트 지원도 천차만별이고, 예를 들면 삼성에서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윈도우가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고 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2~3년만 써도 컴퓨터가 종종 느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맥북은 애플에서 2020년부터는 CPU도 자체 개발을 합니다. 맥OS라는 소프트웨어는 맥 외에는 어떤 컴퓨터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사후 지원이 오래갑니다. 아직도 2019년도에 나온 맥북 프로까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애플은 맥북, 아이맥, 맥미니 등 본인들의 제품들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여러가지 오류들이 생기면 피드백이 좀 빠른 편이고요. 오류가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보다 안정성이 뛰어난 겁니다. 맥은 옛날부터 타겟이 영상 편집, 디자인 이런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없는 전용 영상 편집 앱, 전용 음악 작곡 앱도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에도 영상 편집, 음악 작곡, 디자인 앱 등이 있습니다. 다만 맥은 애플이 전용으로 만든 앱도 추가로 또 있는 거죠. 맥북이 없다고 해서 현업에서 업무를 못 보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현업에서 맥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네 번째도 이어지는 장점인데 제품의 마감과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작업용 노트북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품질도 굉장히 뛰어나죠. 모니터로만 사도 몇백만원 이상 들만한 화면 품질을 맥북 프로 노트북에는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맥북 프로가 300~400만원 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이 300~400만원이 작업자들한테는 비싼 게 아닌 겁니다. 모니터만 따로 사도 그 가격 이상인데, 물론 노트북이니까 화면은 작지만 품질 좋은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고 여기에 아주 성능 좋고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까지 넣어주는 느낌인 거죠. 스피커, 트랙패드도 뛰어나고 전체적인 디테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윈도우 저렴한 플라스틱 노트북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건 윈도우 노트북들도 비싼 거 사면 당연히 좋긴 합니다만, 윈도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라인업들이 있죠. 그래서 아예 품질보다는 성능에만 몰빵한 제품들이 있고, 품질은 좀 좋지만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맥북은 그런 여러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혹시 이번에 새로 나온 99만원짜리 맥북 네오를 사더라도 제품 마감 디테일이 뛰어나죠. 윈도우 노트북은 100만원 아래 제품에서 뛰어난 마감을 기대할 수 없고 뛰어난 성능과 디스플레이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맥북이 정말 장점밖에 없냐라고 하실 텐데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죠. 바로 호환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국내에서 공공기관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이라면 맥북은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더라도 학원이나 대학에서 인터넷 강의들이 호환이 안 되어서 맥북에서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맥북에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이라면 이건 고민을 아예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폰과 반대로 내가 가진 제품들이 죄다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제품이라면 연동성에 대한 얘기도 다릅니다. 갤럭시는 맥북에 연결하면 충전만 됩니다. 어떻게든 추가로 앱을 설치해서 파일을 옮기고 할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사진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야 하는데 맥북을 쓴다면 파일 이동할 때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도 삼성 갤럭시북들의 경우에는 윈도우여도 맥북처럼 연동이 잘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를 쓰면서 맥북을 쓰면 폰이랑 노트북에 메모든 일정이든 전부 따로 입력을 하거나 하나는 입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건 큰 문제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미 평생을 윈도우에 적응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살았는데 맥은 단축키부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둘 다 컴퓨터라서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둘이 뭔가 조금씩 다 달라서 모르면 구글에 찾아봐야 해요. 윈도우 컨트롤 CV 복사가 맥북에서는 커맨드 CV이고 한영 전환키 위치도 다르고 이런 것들은 맥을 사고 맥만 한 2-3주 이상 사용하면 적응이 되긴 하는데 맥북을 사고 집에서는 맥북, 회사에서는 윈도우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다면 꽤나 거슬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오래 1-2년 이상 적응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편하게 사용이 되긴 하더라고요. 맥북은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같은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보통은 사게 되더라고요. 만약 이런 활동을 할 예정이시라면 맥북 구매를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컴퓨터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안 되는 것들 몇 가지만 빼면 어차피 컴퓨터는 대부분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들도 잘 찾아보면 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휴대폰이나 패드보다는 자유도가 높아요. 그냥 맥북이 예뻐 보이고 사서 뭘 딱히 엄청난 걸 할 건 아닌데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신다면 이번에 나온 아주 저가형 맥북 네오로 입문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은 100만원 아래 제품들이면 사용하기 좀 불편할 정도로 성능이 안 좋거나 하자가 좀 있는데 맥북 네오는 아닙니다. 물론 에어나 프로에 비해서 빠질 건 빠졌지만 그렇다고 성능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렉 걸리거나 해서 못 사용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100만원 중반, 200만원대까지 성능도 나오는 노트북입니다. 정말 맥북에 입문하기에는 좋은 가성비라고 할 수 있죠. 아래 댓글로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맥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도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